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VH3000 휴미디파이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미디파이어 본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위로 이제 서킷이 다 연결되어 있고 휴미디파이어 챔버까지 현재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빼볼 텐데요. 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휴미디파이어 위를 보시면은 이 히터 플레이트라고 하는 열판이 있습니다. 저 열판을 이제 온도를 높여줘가지고 이 휴미디파이어 챔버를 끓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뜨겁기 때문에 이제 사용 중에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쪽 넣으실 때는 이렇게 여기 앞쪽 이렇게 내려갑니다. 살짝 내려주신 다음에 쭉 밀어 넣어주신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나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 이제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류수가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는 이제 선입니다. 증류수를 끼워주시면은요. 증류수를 통해서 증류수가 오토 필링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요 약간 아래까지 물이 채워지는 게 정상이겠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물체가 있는데 이제 물이 채워질수록 점점 부력으로 인해서 저 물체가 입구를 막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물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이 뜹니다. 왜냐면은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럴 텐데요. 다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케이블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쪽 끝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히티드 와이어라고도 하고 힐러 와이어라고도 하는데, 열선 케이블입니다. 열선을 동작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끝부분이 요게 이제 끝부분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싱글 히티드 와이어라고 하고 두 가닥은 더블 히티드 와이어인데요. 싱글 히티드 와이어는 이제 인스퍼레이션, 요 파란색 라인이 인스퍼레이션 쪽만 데워주고요. 이제 호기를 하는 하얀색 라인은 이제 워터 트랩으로 이제 물이 생길 때 워터 트랩으로 그것을 이제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점점 이 두 가지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병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파란색으로 끝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템퍼러처 프로브라고 하고요. 온도 측정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제 두 군데에서 요 두 군데를 두 부위를 통해서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 온도가 잘 이제 끓여지고 있는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잠시 후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선 케이블부터 먼저 꼽아 보겠습니다. 자, 휴미디파이어 옆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옆부분이 안 돌아가는 장비라서 옆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꽂아주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아무렇게나 하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곳, 여기 보이시나요? 네. 홈이 파져 있는 곳을 위쪽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꽂아주시고, 이 두 군데 중에 한 가지는 이제 3구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2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구는 인스퍼레이션 쪽입니다. 인스퍼레이션 쪽에 끝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끝까지 적당히 넣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꽉 밀어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끝까지 다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나머지 하나, 좀 더 길고 2구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익살레이션 쪽, 엑스플로레이션 쪽에 보시면은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있죠. 이쪽에 연결해 주시면은 열선 케이블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케이블은 이제 두 개 연결하는 이유는 환전대 들어갈 때도 가온 가습이 되어야 이제 물이 발생하지 않죠. 보통 가온 가습을 37도로 이제 가온 가습할 때 온도를 37도를 유지해 주는데 37도가 안 되고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액화 현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열선 케이블, 이제 흡기 라인, 인스퍼레이션 라인 쪽에 연결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내쉴 때도 가온 가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가온 가습이 안 되면 이 익살레이션 라인 쪽에 이제 물이 발생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열선 케이블을 꽂아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싱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웨이 하나만 이제 열선이 동작되는 것은 이 하얀색 쪽에 워터 트랩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워터 트랩에 물이 차지면 이제 물을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온도 측정 케이블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측정 케이블은 긴 라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파란색
소켓 쪽에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 라인 중에 짧은 쪽, 여기 보시면은 이 짧은 쪽을 여기 챔버 위에 첫 번째 마개가 있어요. 이 마개를 빼주시고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꽂을 때 꽉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개를 뺐기 때문에 여기 적당히 꽂게 되면 저쪽이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꽉 꽂아주시고요. 이 한쪽은 이 환자 앞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쪽에 마개가 하나 있는데 이 마개를 빼고 이쪽에다가 온도 측정 케이블을 꽂아 주시게 되면은 챔버 쪽에서 나올 때 온도 측정을 한번 하고요. 환자 앞에서 한 번 더 온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공호기를 동작시켜 보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물은 채우지 않은 상태이고요. 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키게 되면 이제 no flow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 켜가지고 아직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겠고요. 이 화면은 잠시 후면 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는 처음 30분 동안 이제 안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 이 에어웨이가 28도가 안 되거나 즉 이쪽이죠. 환자 쪽 에어웨이 쪽이 28도가 안 되거나 동작을 했는데도 열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30초 동안 온도 상승이 없을 경우 계속 이제 에너플로우를 띄워주고요. 그래서 에너플로우가 계속해서 뜨고 있다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바로 온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쪽 보시면은 챔버 쪽이 깜빡거리는 것은 챔버 쪽 온도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요 Y 피스라고 이렇게 Y자 모양의 피스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환자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챔버 쪽은 20도, 환자 쪽은 21도인데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온도는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31부터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9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39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있고 저희는 39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5부터 이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2로 파란색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챔버의 온도는 마이너스 2고 환자 쪽 온도는 39도입니다. 그래서 환자 쪽에는 39도 그리고 챔버 쪽에는 마이너스 2도인 37도로 이제 유지해준다는 거고,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챔버 쪽의 온도를 37도로 끓여주고 끓여진 온도가 환자 쪽에 갈 때까지 39도까지 열선을 통해서 올려준 다음에 약간 39도에서 약간 이제 환자까지 이제 도달하기 전까지 열선이 없는 곳에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37도가 아닌 39도까지 조금 더 올려준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병원마다 이제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온도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제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자물쇠 모양을 2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이 온도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7도, 환자 쪽 온도를 37도로 하고 싶다. 그리고 챔버 쪽 온도는 뭐 조금 더 낮게 하고 싶거나 좀 더 높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변경을 다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락이 생겨서 일반적으로 이제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끄고 켜는 거는 이제 이 버튼이에요. 전원을 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고요. 다시 2초 눌러 주셔가지고 락을 풀어 주신 다음에 끄시면은 이제 휴미디파이어가 꺼집니다. 다시 한번 켜보겠고요. 이 상태에서 알람이 뜬다. 제가 요 버튼, 요 케이블, 요거 열선이랑 노출전 케이블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알람이 뜨겠죠. 고장이 나거나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기 때문에 알람이 뜨면서 소리가 나면서 이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어떤 케이블이 잘못됐는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알람이 뜨는 이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끼워주게 되면은 하나씩 알람이 해결이 되겠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39도, 이쪽엔 37도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는 조건은요. 환자 쪽에서는 예를 들어 39도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으니까 39도면은 이제 마이너스 4도 그리고 플러스 2도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35도에서 41도로 이제 되는 경우에 정상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서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33도부터 41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잠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온도가 또 증가하면 다시 동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노플로우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 뮤트 버튼 제가 알려드렸고 지금 이 버튼이 있는데 이 약간 지글지글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요 언락을 풀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끄실 수가 있는데 끄게 되면은 이제 지금 9라고 되어 있는 게 단계예요. 이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높일 수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이 열판, 아까 히터 플레이트라고 하는 휴니파이어 위에 열판 열판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방식입니다. 이 열선 케이블이나 이 온도 측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휴미디파이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유지하는 건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뭐 45도, 뭐 2단계가 다시 락을 풀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48도, 3단계 같은 경우는 52도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보통은 지금 다시 락이 또 걸려버렸네. 락을 풀어주시고 요게 이제 불이 켜지면 히터 와이어 모드입니다. 히터 와이어, 즉 열선을 사용한다는 모드이고요. 방금처럼 이거를 이렇게 끄게 하면은 넌 히터 와이어 모드라고 해서 이제 그 열판을 가열해주는 모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켜고 히터 와이어 모드로 사용해 주시면.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 달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전 모드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사실 거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불이 여기 켜져가지고 열선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이게 온도 측정을 죄송해요. 이제 전원이 켜져 있고 열선을 사용하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39도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정상 사용이 되겠고요. 알람이 이제 뭐 케이블에 문제가 있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또 이제 이 챔버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쪽 삼각형이 있습니다. exclamation mark인가요? 이 느낌표 요 부분에 이제 불이 켜지게 되면은 이제 AS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끌 때는 락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꺼주시고 그럼 감사합니다.